와인이 제 싸구려거든요. 누가 그 와인을 만들어서 그 해 만들어 그걸 따로 먹겠냐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유행병처럼 팔렸고 마케팅이 성공했던 이유가 뭐냐면 프랑스 보르도 와인 협회에서 돈을 대고 논문을 썼어요. 맥과생들을 동원해서 어떤 논문을 썼냐? 요 그룹은 맥주만 먹는 그룹, 요 그룹은 와인만 먹는 그룹, 요 그룹은 위스키만 먹는 그룹으로 몇 달 동안 매긴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해봤더니 와인 먹은 그룹이 가장 심장병이 적고 맥주 먹은 그룹이 심장병 발병률이 제일 많고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까 위스키 먹은 그룹은 그 다음이다. 이게 논문 내용이에요. 이런 논문은 의학 논문에 실리지를 않아요. 왜? 사기거든요. 컨트롤 그룹은 뭐가 돼야 될까요? 와인 먹는 사람, 맥주 먹는 사람, 위스키 먹는 사람 있으면 컨트롤이 있어. 노멀 컨트롤이 있어야 데이터로 인정이 될 거 아니에요. 노멀 컨트롤은 당연히 술 안 먹는 사람이 노멀 컨트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컨트롤이 없어요. 그냥 와인 먹는 그룹이 위스키 먹는 사람, 맥주 먹는 그룹보다 심장병 발병률이 좀 낮더라. 당연한 얘기죠. 와인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 타닌이 들어있어요. 타닌은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포도씨 씹어보셨어요? 잘못 먹다가 포도씨 팍 씹으면 되게 떫은맛 나죠? 그게 타닌이에요. 홍시감이 덜 익으면 먹을 때 떨떠름한 거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성분이에요. 그 타닌 성분이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도를 먹을 땐 씨는 안 먹죠. 과육만 먹고 씨는 배 타버린단 말이죠. 근데 와인은 씨까지 넣어서 발효를 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바디감이 무겁다는 건 뭐냐면 그 타닌이 많이 나오면 이제 와인이 무겁다. 그 다음에 묵직하다. 그 다음에 약간 떫은 맛이 강하다. 열어놓고 오랫동안 디캔팅을 해놔야 충분하게 숨을 쉬면 와인이 숙성돼서 맛을 느낀다. 그래서 몇 시간 전에 열어놓은 와인도 무겁다는 와인이 대부분 그거예요. 그 타닌은 왜 나오냐? 갈아서 으깨서 통에 넣어놨으니까 알코올이 발효가 되고 알코올이 생기면서 씨에 있는 타닌을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르베네 쇼비뇽 같은 게 좀 무겁고 메를로나 뭐 이런 데는 좀 가벼우게 씨가 굵고 많으면 무거운 바디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장병 발병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이 얘기를 했지만 와인 안 먹는 사람이 더 심장병 발병률이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노멀 컨트롤을 빼고 한 논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MBC 기자가 나와서 9시, 그때만 해도 9시 뉴스데스크는 대단할 때예요. 정신도 없을 때고. 그러니까 기자가 그 얘기를 했고 사람들이 헬레대에서 다 믿는 거야. 그러면서 여자들이 또 분위기에 어울리고 그 와인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 2000년도 초중반인데 히딩크가 또 딸보를 먹어서 좋아가지고 확 맨날 딸보 먹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우르르 몰려난 거죠. 뭐 와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술을 먹을 때 소주는 많이 먹으면서 불안해하는데 와인은 한 병을 다 비워도 별로 불안해하지는 않아요. 그 간에 나쁘고 심장병에 나쁜 거는 똑같아. 그때만 해도 소주가 18도에서 25도 사이에 여러 종류가 나왔을 때고 와인은 미안한 얘기지만 14도에서 15도예요. 화이트 와인 13도, 포르투 와인 18도예요. 똑같아요. 우리 몸에 해로운 거는 많이 먹어요. 그런데 그 마케팅의 헬렐레에서 사람들이 와인을 많이 먹고 난 다음에는 수치는 있지만 몸에는 나쁘지 않아. 이런 묘한 거짓말이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인 노인이지만 절대로 와인도 반병 이상은 먹게 되면 나한테는 대부분 다 간에 무리가 오고 심장에 무리가 온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와인을 갖고 이제 차례를 먹잖아요. 먹더라도 와인은 아마 저기 한 병 가지고 7잔, 8잔 나올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한 넉 잔까지가 정상이고 보통 우리가 프랑스 레스토랑에 가지고 페어링해서 먹어도 보통 석 잔에서 5잔 나와요. 그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날 술의 정량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와인이라고 해서 심장병이 좋다 이런 말에는 썩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인이라고 심장병이 좋다는 게 있는 아니고요. 네? 제가 읽은 책에 네.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와인에 심장에 유해한 성분이 포도에 있는가 봐요. 그래서 물론 와인도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술이 취하죠. 알코올이 있으면 피가 있는데 하루에 한 여 정도씩 매일 먹으면은 심장이 좋다는 것이 포도 성분 안에 그 타닌이라는 거예요.
탄닌이 아니고 무슨 성분이 있다고 제가 폴리페놀도 있고 타닌도 있는데 그게 그런 정도의 반주라면 우리가 먹는 약주라든지 우리가 소주 한잔 먹었을 때 혈액순환에 도움되는 정도는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게 마케팅에 성공한 전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과일주가 갖고 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항산화 성분도 있고 타닌 성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비타민도 좀씩 들어있고 일반적으로 증류주보다는 낫죠. 그렇긴 하지만 그거를 많이 마시면 알코올이 주는 해독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우리가 와인에 대한 어떤 그 묘한 환상 같은 게 있다. 많이 먹으면 똑같이 취하고 똑같이 몸에 나쁘다는 거는 알고 드셔야 돼요. 특히 여자분들이 보면 와인을 먹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되게 많아요. 똑같아요. 이런 일들이 이번 코로나 사건 때도 끊임없이 정부에서 이제 이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백신 갖고 하면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나와서 어떤 의사들은 이제 보면 백신을 맞아라 그래서 60%만 맞으면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 다음 70%만 맞으면 된다. 80%만 맞으면 된다. 매번 말이 바뀌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지는 않고 정치적인 의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지난 2년 동안에 어떤 특정 몇 명의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끊임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50%만 되면 우리는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60%만 되면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다. 70%, 80%, 90%가 맞았는데 코로나 환자가 60만 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의사가 했어요. 난 대통령이 그러는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할 수 있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의사는 그러면 안 돼요. 전문가인데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 그랬다는 건 악의적인 거예요. 몰라서 하는 얘기면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특히 새로운 일이 벌어졌을 때는 옛날 거를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코로나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래 코로나는 몸살 감기 바이러스예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200가지쯤 돼요. 200가지쯤 되는 감기 바이러스 중에서 메이저 3대 바이러스가 1번이 라이노 바이러스, 코감기 바이러스, 콧물 감기 바이러스. 그다음 두 번째가 아데노 바이러스예요. 목 감기 바이러스예요. 세 번째가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게 몸살 감기 바이러스예요. 그게 이름이 붙은 이유도 라이노라는 게 코란 뜻이잖아, 라틴어로. 코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예요. 아데노 바이러스는 여기가 아데노이드가 있어요. 여기서 검출된 바이러스예요. 아데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몸살 감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피 속에도 들어가는데 거기서 바이러스 검출은 못했고 목에서 검출이 됐는데 발견된 자료에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현미경을 봤더니 코로나, 크라운이 있더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영어로 얘기하면 크라운이에요. 라틴어로 코로나. 역병, 전염병이나 뭐 암이나 이런 데 최고의 전문가 중에서 예방하신 분들을 시키는 게 관례적이에요. 그래서 WHO에 상임이사국이 7개국이 있어요. 당연히 의료의 최선진국이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뭐 이렇게 7개 상임이사국이 있는데 그 상임이사국의 이사들이 협의해서 WHO 사무총장을 지명을 해요. 투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서울대 나오신 돌아가신 우리나라 이부 교수님이 WHO 사무총장 하시다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전염병을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유일하게 이제 동양인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아주 업적이 높은 그런 사람을 했는데 WHO에서 뭐라 그랬냐면 왜 이 많은 회원들이 있는데 너네들 7명이 전화하냐 투표하자 그러는 거예요. 투표를 하면 어중이떡중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애들이 중국에 그 돈을 받아서 아프리카 사람이 WHO 사무총장이 되게 이름 긴 이번에 그 문제가 생겼던 그 사무총장이에요. 그래서 우한에서 처음에 코로나19가 발견이 됐을 때 이름이 WHO에서 우한 코로나라고 붙였어요. 붙이고 전 세계에다가 빨리 알리자라고 경고를 써야 되는데 중국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다 본 거예요. 그 사이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전 세계. 이게 코로나가 오리지널 코로나가 있었는데 그 코로나의 첫 번째 변이가 사스 코로나예요. 두 번째 변형이 메르스 코로나예요. 이번에 저는 항상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우한 코로나라고 이름을 붙여요. 왜 사람들이 알지? 오리진이 거기거든요. 근데 중국이 우한 코로나에 대해서 발작을 하듯이 지금도 보면 발작을 하고 있잖아요. 뭐 이게
베이징 완전히 그냥 꼼짝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스 코로나가 생겼을 때 중국이 9개월 동안 전 세계로부터 봉쇄를 당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스 코로나 처음 생겼을 때가 노무현 대통령이 되자마자 사스 코로나가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WHO가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전 세계 그냥 이메일로 동시로 다 각국의 보건 책임자들한테 발송을 했어요. 중국이나 이런 그 나라의 압력에 전혀 부딪히지 않고 원칙대로 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홍콩에서 사스가 처음 나왔죠. 그러니까 오리진은 중국이니까 다 봉쇄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노무현 정부에서는 우리나라는 왼쪽에 있는 분들은 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 친미, 왼쪽에 있는 사람 친중이에요. 그거가 아니라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친화적인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건총리가 보건복지부 장관 하셨던 분이에요. 보건총리가 내무부 장관도 했고 서울시장도 했고 보건복지부 장관 했던 분이 총리를 하니까 너무 행정을 잘 아는 분이니 이거 중국을 봉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중국을 봉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이거는 중국을 봉쇄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들어오는 비행기를 격리하는 거지 봉쇄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듣지 말고 어찌됐든 한국 국적이든 미국 국적이든 유럽 국적이든 중국 국적이든 중국을 거쳐 들어오는 모든 비행기는 인천공항 저축 부팅으로 다 돌아가요. 그리고 내리는 사람들은 전부 발열 체크하고 호흡 체크해서 이상 없는 사람만 내리고 이상 있으면 전부 다 지금 증평에 있는 그 윤손에다 집단 수용을 하라. 외국인이면 다 돌려보내라. 이거를 지시를 하니까 청와대에 있는 친중 좌파 세력들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중국이랑 적진다. 아니 우리나라 국적기도 다 떼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항에 있는 감염팀을 동원해서 집어넣으니까 사람들이 월급쟁이가 내가 처음 들어오는 그런 역병이 있는데 내가 들어가고 싶게 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의사도 안 가고 간호사도 안 가. 안 돌아가니까 보건총리가 그래요. 야 국방부장관 불러. 군의원 일대 쓰는 거야. 그래갖고 간호장비, 의사, 위생병 다 불러갖고 방역법에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지나갔어요. 대한민국에 그 당시 사스에 감염된 사람 3명이에요. 일본, 대만, 홍콩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은 김치 먹어가 안 걸리나 보다. 김치 팔아먹었어요, 그때. 그 방역을 잘했어요. 초기에 완전히 초동 제압을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정신 나간 친구들이 또 어떤 짓을 하냐면 그해 그 12월 달이에요. 감기 걸릴 때 돌거든요. 코로나가 감기 바이러스니까 12월, 1월 달에 처음 시작했는데 우리는 완전히 넘어갔고 중국은 모든 국제회의 취소되고 아무도 중국이 안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8달인가 지나고 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8월인가 9월인가 광주 스케줄이 잡혀 있었어요. 후진타오가 그 당시 국가 주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가서 걸리면 안 된다고 또 이제 취소하라고 하는 거예요. 광주기구 지랄하고 대통령 병원이면 어떡하냐고. 그때 김하중 대사가 주중대사였었어요. 김하중 대사는 계속해서 대통령이 가야 될 도시, 상해, 북경, 선진, 이런 몇 군데 도시의 그 사스 환자 추이를 늘 모니터링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니까 청와대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때쯤 오실 때쯤이면 여름이고 아마 지금 추위 같으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방역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이때 들어오시면 발언권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도 안 들어올 때니까. 그래서 9월인가에 노무현 대통령이 가요. 4박 5일 동안에 4박 5일을 후진타오가 다 의전했어요. 식사 다 3끼 같이 하시고 어디를 가도 후진타오가 다 기락에 다 했어요. 왜 했겠어요? 그 당시 나라 같은 나라 중에 한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들어간 거예요. 다른 나라 아무도 안 가요. 후진타오는 그걸 갖고 이제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팔아먹었죠. 또. 그때 했던 게 유럽의 BMW도 상해 공장 못 짓고 있을 때 현대는 졌어요. 현대는 그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똑똑한 사람이 행정을 하면 그렇게 하고요. 멍청한 사람이 와서 혼밥 먹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5년 내내 중국은 정말 우리한테 잘했어요. 그게 왜냐? 사스를 넘어갔어요. 전염병 갖고 정치하고 외교할 때도 그렇게 해. 왜? 아는 사람이 하면 그렇게 대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왜 깨졌냐?
처음 생겼을 때 WHO에서 경고를 안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퍼지고 난 다음에 아니라 사무총장이 임기 중에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도 매한가진 거죠. 결국은 60만 명이 하루에 60만 명, 70만 명 감염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의사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일이에요. 백신 맞으면 다 좋아진다?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신약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자동차 신상 좋아하는 분은 저는 이해하지만 신약 좋아하지 마세요. 신약이라는 건 뭐냐면 약이 개발돼서 효과는 입증이 됐으니까 먼저 나왔지만 누가 먹어봤어요. 먹고 죽은 놈도 있는데 그 임상은 충분히 안 된 거예요. 약이 개발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 나오면 미생물 갖고 실험을 해요. 두 번째 실험하는 게 토끼나 쥐새끼 갖고 실험을 해요. 좀 효과가 괜찮으면 강아지, 우리하고 사이즈 비슷한 큰 개 가지고 실험을 해요. 거기서 효과는 좋고 부작용이 적으면 영장류 우라모탄 침팬지한테 가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하고 그 유전자가 99% 일치하는 거니까 개들한테 이상 없으면 어디 가요? 아프리카로 가요. 인간은 다 동격이 아니에요. 나라가 격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실험비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임상 실험을 하는데 사람을 빌리는데 들어가는 돈이 10불이면 선진국에서는 1000불 줘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제약회사에서 고용하는 의사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못 사는 나라 가서 실험을 해요. 그 다음에 괜찮아지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좀 개발되는 나라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게 완전히 입증이 돼서 부작용이 아주 미미하다. 그러면 선진국에서 FDA 공인포장 팡찍을 선진국에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백신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풀었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그냥 맞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망자가 2만 몇천 명이에요. 백신 부작용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어요. 공식적으로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통계는 늘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우리가 모르고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도 2, 3년 동안 지난번 총선 때 잘 울거먹었지 이번 대선에도 울거먹으려고 실패한 거예요. 제가 방송할 때도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아니 고정적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 재택근무하는데 뭘 수고했다고 100만 원씩 줘요? 은행원들이 재택근무하는데 뭘 수고했다고 100만 원을 위로금을 왜 주냐고.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한 거예요. 코로나 정치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고맙지. 집에서 편하게 일했는데 100만 원 더 주잖아. 고기가 잘 삶고 잘 놀았어. 이런 식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제목이 뭐예요? 돈 안 들이고 피부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특히 여성분들은 병원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돈 100만 원 내고 레이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 아무것도 모르거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사한테 맞고 소비자한테 정부가 쳐가요. 그러니까 온갖 방법으로 돈을 빼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듯이 얘기해. 내가 10,000원 주고 약 하나 사서 바르면 나을 거를 100만 원 주고 레이저를 해야 돼요. 결과는 똑같아요. 어떨 때는 약이 더 나을 때도 있어요. 그럼 100만 원 쓰는 사람은 뭐예요? 뽑아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피부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가죠? 안 넘어가는 게 이거 어떻게 좀 넘겨줘봐요. 안 넘어가죠? 이거 되나? 안 쳤나? 그래서 수동으로 우리 피부라는 게 이제는 옛날에는 다들 뭐 환갑 지나면 차례대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80, 90은 기본으로 살거든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일본 다음에 장수국가예요. 평균 85%.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 수명이 80%니까 내 수명이 얼마나 남았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또래에서 이미 10살 때 죽은 친구들도 있고 20살에 죽은 친구들도 있고 40에 죽은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까먹은 평균까지 합쳐서 85세까지 살면 여기 있는 분은 대부분 90까지 살아야 돼요. 심성조천 평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하다못해 뭐 저기 어르신들 시니어 타운인데 가도 머리숱 많고 피부 좋은 분 옆에 여성분들이 모이고 남자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쁜 할머니 옆에 모이고 멋진 할아버지 옆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피부는 보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피부가 많이 있는데 돈을 들이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피부는 유전이에요.
그렇지. 기본적으로 피부는 유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햇볕에 나갔을 때 타는 정도도 다 유전돼 있어요. 네. 타는 정도가 왜 유전되냐면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나갔을 때 시뻘겋게 익는 사람이 있고 시커멓게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바로 빨개지는 사람이 있고 바로 검어지는 사람인데 바로 검어지는 사람이 스킨탑 6번이에요. 불안정이구나. 여기서 할게요. 흑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절대 화상 안 입어요. 백인들은 빨갛게 늘 입어요. 백인들은 바닷가에 나가면 시뻘겋게 입고 흑인들은 절대로 입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피부색이 이런 식으로 햇빛에 대한 저항 정도가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골프 치고 나면 시커멓게 타요. 그러면 우리 동양인은 3번 아닌 4번 아닌 5번이에요. 3, 4, 5, 우리 동양 1번, 2번이 백인이고 5번, 6번이 이제 흑인, 홍인종이고 우리 보통 사람은 황인종은 3번, 4번 좀 까마잡잡한 사람은 5번까지 내려가는데 내가 바닷가에 나가서 시뻘겋게 화상을 입으면 스킨탑 3번이에요. 내가 바닷가에 나갔을 때 잠깐 빨개졌다가 시커매지는 사람이 4번이에요. 아예 빨개지지 않고 시커매지는 사람은 5번에 가까운 4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스킨탑이 나누는데 누가 정해지냐? 조상한테 물려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피부에 보면 얼굴에 구멍 뚫리는 거 있죠? 그게 땅구멍이 아니고 털구멍이에요. 그럼 왜 정해지냐면 여기에 있는 이게 털구멍이거든요. 이해가시죠? 여기 옆에 있는 게 여기 피지선이에요. 피지선에서 기름 나오는 정도에 따라서 구멍 사이즈가 정해지는 거예요. 기름이 많이 나오면 지성이고 모공이 넓어져요. 기름이 안 나오면 이틀에 한 번 머리가 머리에 떡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모공이 적어요. 그럼 모공 사이즈가 있는 누가 정해줘요? 네, 부모님이 정해줘요. 피지 나오는 정도가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다음. 그래서 우리 몸에 생기는 병도 대개는 유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진을 많이 받으시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받으시죠?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죠. 다 받아. 대한민국 사람 다 받아요. 저 빼고. 네. 저는 안 받아요. 안 받은 이유 이따 설명드리는데 우리가 앓고 있는 많은 병들이 전부 다 유전적인 배경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폐암이 왜 걸릴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폐암이 왜 걸려요? 담배 피워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나쁜 공기 마셔서 그런다. 아니에요. 나쁜 공기도 마시고 담배를 펴도 걸리지만 더 근본적인 거는 유전적으로 폐암 인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담배 피우면 걸리는 거예요. 인자가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내 밑에 어른 중에 어느 누구도 폐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없어. 그럼 난 폐하고 상관없어요. 폐암은 안 걸려요. 담배는 다른 병이 있겠죠. 담배는 워낙 유독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인데 여자들 유방암 왜 걸려요? 네, 유전. 당뇨 왜 걸리죠? 유전. 고혈압 왜 생기죠? 고혈압. 당뇨가 유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90%, 고혈압이 유전이 차지하는 비율 70, 80%, 폐암에서 유전이 차지하는 비율 60, 70%, 유방암 80%. 그런데 의사들은 그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걸린 사람들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피부과 얘기를 하면서는 제가 막 이 얘기를 해요. 왜? 죽을 병이 아니거든요. 알아도 망상한 일은 아니야. 조금만 노력하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예를 들어서 폐암에 걸려 죽게 생겼는데 그 가족들이 있는 병이에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진 얘기를 못하는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의학 강의를 하는 거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적어도 집안의 어른 중에 어느 누군가가 폐암으로 내 가까운 사람 중에 내가 세배를 드렸던 분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다. 그럼 나는 절대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피면 안 되는데 피고서 금지를 받아.
무슨 짓이에요? 집안의 어른 중에 누군가 폐 암으로 돌아가신 걸 분명히 내가 기억나는데, 문상간 기억도 있고 그분한테 세뱃돈 받은 기억도 있는데 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난 죽고 싶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담배를 피고 열심히 금지운동 받아. 물론 안 받는 분은 금지 받아 종이 나는 게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담배를 안 피는 거예요. 집안에 고혈압 환자가 있어서 중풍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돼지같이 밥을 이제 펴먹고 그냥 뚱뚱 살이 찌고 짜게 먹고 담배를 펴. 당연히 고혈압 걸리죠. 다 리스크 팩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집안에 분명히 유방암이 있는데 운동도 안 하고 살이 찌고 애도 안 나요. 유방암 걸려요. 수녀들이 유방암 발병률이 되게 높은 이유가 출산을 안 해서 그래요. 적당히 애 놓는 게 내 몸을 위해서 좋은 건데 요즘은 그렇다고 해서 내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애를 놓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진을 잘 받는 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집안의 리스크 팩터를 내가 보면 알잖아요. 다 집안의 어른들 뭐 그만 저기 내 가까운 삼촌이나 오촌이냐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는지 알고 있는데 똑같은 행위를 해요. 그러면 그거는 검진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중요하다. 자, 당뇨가 있는데 집안에 당뇨 있으면 당뇨는 90%예요. 유전력이. 어른이 당뇨 있으면 내가 걸려간 게 10명 중에 9명이에요. 그러면 극도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콜라를 입에다 대고 살고 배는 똑배가 이만큼 나오고 그러면 안 그럴 수가 없죠. 근데 당뇨 체질 있는 사람이 당도 더 좋아해요. 그 입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로 절제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하는 짓이 뭐냐면 하고 싶은 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병 생기면 병 와서 그때 이제 다이어트하고 현미밥 먹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현미밥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다 쌀밥 먹어요? 네. 지금은 쌀밥 드시는 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이에 현미밥 먹잖아. 소화 못 시켜요. 위가 이게 위 운동하는 게 옛날하고 달라서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시잖아요. 옛날같이 못 먹어요. 내 팔다리만 늙는 게 아니라 안에 내부장기가 다 늙어서 옛날같이 소화력이 없어요. 지금 나이에 여러분들을 만약에 현미 같은 걸 그냥 드시면요 속이 부글부글해서 못 살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때 현미 먹어. 당뇨 걸려서 50대부터 현미 먹어요. 그러면 이중삼중은 고생이야. 속이 소화가 안 되거든. 그럼 언제 현미 먹어야 돼? 집안에 당뇨가 있는 사람이. 20살 때부터 당뇨가 있으면 현미밥을 먹어야지. 그리고 50대쯤 돼서 당뇨 안 나타날 테니까 잘 관리됐으니까 그때는 좀 부드럽게 백미를 먹어야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코로나 시대했던 얘기랑 똑같지 않아요? 코로나 발병을 했을 때 중국만 봉쇄해서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중국만 좀 고생하다 끝났겠죠. 초기에 내가 현명하게 대응하고 그때 사스가 난리 쳤을 때 보건총리가 얼마나 현명하게 대해서 대한민국에 3명 환자 있을 때잖아요. 제 말이 이상하면 나중에 뉴스 검색한다면서 다 그 뉴스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벌어졌을 때 그 얘기를 하나도 누구도 언급을 안 해요. 기억을 못하는지 알지는 못하는지 알고도 거짓말하고 숨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시간이 지나서 끝난 거예요. 모든 역대가 다 그래요. 여기서 바이러스 얘기 한 번 더 해주면 지금 또 연말되면 미국에서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생겼다고 또 나와요. 계속 변이가 생깁니다. 왜? 다른 RNA 바이러스와 달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이즈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RNA 덩어리가 되게 길어. 그러니까 기니까 변이가 생긴 위치가 많아요. 되게 다른 RNA 바이러스는 사이즈가 작아요. 그러니까 변이가 생긴 부위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는 늘 변이가 생겨요. 내년에 없을 것 같아요. 또 생겨요. 누가 걸리느냐? 몸이 약한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누가 죽냐? 걸린 사람 중에서 유별나게 질병이 많은 사람이 죽어요. 우리나라 2만 명이 돌아가셨는데 60대 이후에 돌아가시는 분이 95%예요. 50대 이하에 돌아가시는 분 5% 미만이야. 그러면 50대 이하에도 약한 사람이 있지. 질병 있는 사람. 그런 것만 돌아가신 거예요. 전 국민이 이날이 질병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얘기했었어요. 아무도 길을 부르지 않아요. 죽는 것만 무서운 거예요. 사망자 50%가 80대가 넘어요. 우리 엄마도 85이고 우리 장모가 90인데 지금 물로 돌아가셨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에요.
옛날 같으면 그냥 나이 드셔서 폐렴 걸려 돌아가셨구나 이러고 끝나는 거죠. 근데 그걸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난리를 쳐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젊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뭐 자영하시는 분들이 자살하거나 병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병이에요. 그러면 변이가 생길 때마다 바이러스가 어떤 변이를 보이느냐 이번에도 봤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감염자 수는 많아져도 사망률이 뚝뚝뚝 떨어져요. 왜냐면 바이러스는 나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를 퍼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내가 죽으면 못 퍼뜨려요. 그래서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는 전염이 아니야. 대표적인 게 에볼라 바이러스예요. 감염되는 듯이 2주 안에 다 사망해요.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영화 에볼라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막 그거 되게 무섭죠. 우리가 사람 묻지. 저런 일이 생길 일은 거의 없다. 왜? 걸리는 즉시 2주 안에 다 죽는데 걔가 어디 가서 2주 동안 퍼뜨리려고 얼마나 퍼뜨리겠어요. 그래서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는 빨리 끝나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번엔 코로나19 바이러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될 거다. 한 2, 3년에 걸쳐서 독성은 약해지고 감염자 수는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어댑테이션 적응이 끝나면 그때는 그냥 사람들이 잊어버릴 거다. 지금 여러분 목이 아프고 열 난다고 다 바이러스 검사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목감기 관련된 풀할 수 있겠다 하고 지나가잖아요. 이게 이제 대중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게 이거 비슷한 것들이 내년에 또 생기고 후년에 또 생길 거예요. 독감 바이러스, 독감 예방접종들 하시는 분 겨울에 네. 독감 안 걸렸어요? 맞고 난 다음에 1. 독감 바이러스는 접종될 확률이 10에서 40%예요. 독감 바이러스는 변형이 일어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거든요.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이번에는 코로나로 S 프로테인하고 백신 만들었잖아요. 독감 바이러스는 큰 항원이 4덩어리가 있어요. H 타입, N 타입, P 타입, O 타입 이렇게 해서 앞에 2개만 만들어갖고 백신을 만들면 B가 백신이야. 여러분 맞으면 좀 싼 거예요. 비싼 백신 맞으면 4가 백신 만든다는 게 뭐냐면 H, N, P, O까지 다 맞으면 4가 백신이야. 그건 값이 비싸요. 그거를 어떻게 정하냐? 그냥 지난 100년 동안의 통계를 바탕으로 WHO에서 원래는 H1N1이 유행할 것 같습니다 라고 6월 달에 가르쳐주면 백신 회사에서 H1N1 타입의 백신을 만들어서 10월부터 이렇게 9월, 10월부터 백신을 놔주는 거예요. 그게 맞을 확률이 최저 10%, 맥시멈 40%예요. 그래서 맞고도 걸리는 거예요. 왜? H1N1이 원래 유행할 거라고 WHO는 예측했지만 바이러스 마음이 지가 꼭 H1N1이 유행하겠어. H2N2가 유행할 수도 있고 뭐 서브타입 수십 가지인데 그게 아다리가 맞을 확률, 적중될 확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열심히 맞아 사람들은. 왜? 그러다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몸의 면역력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제너럴 이뮤니티. 모든 바이러스에 대해서 내가 늘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려면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H1N은 백신 맞고 난 다음에 맨날 담배 피우고 늦게까지 그냥 술 마시고 게으르게 살고 운동 안 하면 그 백신 100번 맞아야 걸려요. 근데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새끼 식사 제때하고 돈은 좀 적게 벌어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늘 바른 생활이죠. 바른 생활. 흔히 말하는 재미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적어도 바이러스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항을 갖고 살아남은 사람이 적이돼요. 왜냐면 바이러스가 우리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이 지구상에. 그리고 걔네들은 끊임없이 많은 숙주들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희생된, 도태된 동물들은 다 멸종되고 죽고 그랬겠죠. 우리 인간들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럼 누가 살아있냐? 그 바이러스랑 싸워서 이긴 사람들만 우리 조상이 된 거고 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이겨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내 새끼들은 그 백신, 그게 대한 저항을 갖고 태어나요. 그렇게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면역체계도 이놈 바이러스하고 싸우고 저놈 바이러스랑 싸우고 여기 바이러스랑 싸워서 모든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력을 갖도록 전혀 진화된 게 오늘 살아있는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이러스가 돌면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이 건강하면 어떤 바이러스가 생긴다 한들
걸릴 확률도 낮아지고 설사 걸렸다 하더라도 나는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고생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백신 맞고 열나서 고생하거나 걸려서 고생하거나 그놈이 조절 예진이에요.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백신 3번 맞고 코로나 걸렸어요. 어머니가 맞지 말라 그랬잖아.